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시작 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이 주말을 보내고 맞이하는 월요일은 항상 힘들기만 한데 이 월요병이라는 말이 괜히 생겨난 것이 아니겠죠. 참 지난 한 주는 암호화폐 시장에 다사다난한 주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심화되며 지지부진한 시장 상황과 더불어 오미크론으로 인한 영국의 첫 사망자 발생과 더불어 FOMC의 소식까지 참 많은 일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에 한껏 기름을 부은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주요 소식들이 나왔었는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너무 자잘자잘한 내용들을 제외하고 굵직한 소식들만 모아봤는데 일주일 전이죠. 지난 월요일이 밝아오며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예정 발행량의 무려 90%가 채굴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경우는 총 2,100만 개라는 수량이 정해져 있는 상태이죠. 이로써 향후 119년간 나머지 10%의 비트코인이 채굴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백서가 발간된 지 13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과연 10%의 채굴량을 2140년까지 채굴해야 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의 가치가 높아져가는 것은 기정사실 상태 속에 잊고 있던 투자자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소식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소식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장 상황은 악화되며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난 월요일 장중 49,000달러까지 일시 하락하며 약세장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 신기하게도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안타까운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암호화폐 데이터 정보 업체인 글래스노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이제 일주일간 평균 거래소 출금 물량이 21개월 내 최저치를 달성하게 되는데요. 보통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익명의 주소로의 이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물량이 나간다는 것은 중장기 홀딩을 위한 목적으로 분석하기에 좋게 많은 이제 볼 수 없었던 소식이었죠. 하지만 부정적인 소식들만 또 나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당시 암호화폐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과는 다르게 그럼에도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유입되는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었는데 특히나 최근 국가의 공적 기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진행 또는 고려 중이라는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 아랍에미리트의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기업에서 하나의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암호화폐 생태계를 투자 중이라는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언급한 것을 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해당 산업을 회의적으로 보지만 나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한다. 어느 시점에서 최종 형태의 규제 환경이 마련되게 된다면 암호화폐는 진정한 자산 클래스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강조까지 하게 됩니다. 이 소식에 힘을 이제 불어주듯이 미국의 마이애미 시장이죠. 프란시스 수아레즈 시장의 경우도 암호화폐 시장 관련 추가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워낙 이 프란시스 수아레즈 이 시장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인물이었죠. 지난 11월 당시 본인의 급여를 100%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발표할 뿐 아니라 미국 최초이죠. 마이애미 코인을 발행하여서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것에도 이제 부족했는지 퇴직연금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겠다라는 소식을 발표하게 되죠. 현재 관련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높게 평가될 자산이라고 믿는다는 견해까지 함께 내비추었는데요. 이 소식에 영감을 받았는지 아니면 원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인지 미국의 테네시주 잭슨시에서 마이애미주와 똑같이 암호화폐의 퇴직연금 수령을 지원한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번 연도 미국의 경우는 연기금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는 소식들이 상당히 많이 들려왔었습니다. 지난 10월 당시 미 휴스턴의 소방 퇴직연금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으며 이뿐 아니라 미국의 대표적인 퇴직연금이죠. 401k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여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흔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 하면 직장에서 은퇴 후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노후를 대비한 자금들이죠. 이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며 실질적인 투자를 진행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장기적인 측면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10월 당시 국내 최대 연기금 단체라고 불리는 한국교직원 공제회에서 암호화폐에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소식이 나왔었지만 아쉽게도 현재는 찌라시로 판명이 난 상태인데요. 미국에서 이러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니 우리나라의 연기금 단체 또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국부펀드뿐만이 아닌 전통금융권의 강자이죠. 은행에서 또한 소식이 나왔었는데 스위스의 최대 온라인 은행에서 내년 상반기 암호화폐 온라인 거래소를 출범한다는 소식이 발표되게 됩니다. 상당히 놀라운 소식이죠. 이 소식을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많은 분들이 이용 중이신 토스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범한다는 소식과 똑같은 소식인데요. 현재 은행들과 암호화폐 거래소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을 제거하는 소식 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이죠. 은행이 거래소를 출범하지 않더라도 호주의 최대 은행이죠. 커먼웰스 은행과 같이 은행 어플 내에서 암호화폐 매매 및 보관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주거래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과는 볼 수 없을 정도의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유동성 자금들의 유입을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변화들이 뇌피셜이 아닌 실제적인 사실로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제 굵직한 소식들이 나오며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게 되죠. 화요일로 넘어갔음에도 암호화폐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은 지속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지속이 되는 와중에 퇴직연금에 대한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전날 마이애미주와 테네시주 잭슨시의 소식과 더불어서 일본의 대형 금융그룹인 모넥스의 자회사에서 개인 퇴직 계좌이죠. 이제 IRA의 암호화폐 투자를 지원한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퇴직연금 그리고 퇴직 계좌에 많은 기업들과 공적 기금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지속 가능한 자산의 형태로 바라볼 뿐 아니라 고객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움직임들이 이번 연도 들어서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흥미로운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지원하는 기업보다 지원하지 않는 기업이 90% 이상인 상태이죠. 모넥스의 이러한 소식을 시작으로 글로벌 경제 매체이죠. 타임지에서 2021년 올해의 인물로 일론 머스크를 선정하여서 이제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선정에 대해서 이제 타임지의 경우는 이러한 발언을 했었는데 그가 손가락만 한번 까딱해도 주식시장이 폭등하거나 폭락한다. 그의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있다. 그는 지구를 제쳐놓고 화성을 꿈꾼다 라고 소개를 하며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에 대해서 지켜 세워준 것인지 아니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비꼰 건지 참 재미난 글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타임즈의 선정에 기뻤던 것일까요? 우리의 일론 머스크 조동아리가 화요일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트위터상에 한마디 남기게 되는데요. 바로 도지코인으로 테슬라 상품을 결제를 가능하게 만들겠다라는 말을 남기게 되죠. 이 도지코인의 경우는 장중 최대 38%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과연 정말로 도지코인의 이제 테슬라의 결제를 지원하게 될까요? 일단 친환경 에너지 비중이 50%가 넘게 된다면 다시 결제를 재개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었는데요. 이미 50%가 넘은 상태이죠. 이후 아무 말이 없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타임지 소식과 더불어서 영국의 중앙은행이죠. 영란은행에서 하나의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영국의 경우는 워낙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하지만 혹시나가 역시나였던 것일까요? 보고서를 보게 되면 암호화폐가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또한 기관 투자가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확대하게 된다면 금융 시스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견해를 내비추었는데 역사 속 영국을 보게 되면 증기기관의 발달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며 마차에서 자동차로 넘어갈 시점에 영국의 경우는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화의 흐름은 한 국가가 거부한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죠. 자동차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이를 뒤늦게 깨달은 영국이 부랴부랴 뒤늦게 뛰어들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게 된다면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요. 현재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영국이 과거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또한 몇몇 국가들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디지털로 바뀌어가는 세상 속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변화이며 금융과 핀테크의 혁명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영국의 보고서와 더불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은 지난 화요일 장중에 46,000달러와 3,700달러를 일시 반납하며 약세 흐름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약세 흐름 속에서 우리의 애증의 코인이죠. 리플 XRP 또한 약세 흐름을 피할 수 없었는데 안 그래도 안 좋은 상황 속에 이제 설상가상이라고 할까요? 캐나다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다가오는 2022년 1월 13일 XRP의 거래 지원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발표되게 됩니다. 안 그래도 SEC와의 소송으로 힘들어하는 투자자들에게 더욱 답답함을 가중시키는 소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또한 XRP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감이 더해지며 비트코인이 더욱 하락하여서 이제 4만 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 또한 제기되게 되었습니다. 참 화요일 안타까운 모습들만 이제 진행이 되던 와중에 우리나라에서 돈나무 누나라고 불리며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던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투자 신탁이죠. GBTC 펀드를 지난 2주간 약 25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져서 시장의 약세 흐름에 가세를 하게 되는데요. 또한 이때 당시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FOMC가 임박함에 따라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힘을 못 쓰는 상황이 펼쳐지며 화요일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평일의 절반이 수요일이 시작이 되며 계속해서 하락만 할 것 같던 시장이 조금씩 회복세를 띠게 되는데 이에 암호화폐 유명 애널리스트이죠. 윌리 우의 경우는 이제 가격이 바닥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저점 매수가 시작이 되었다는 견해를 내비추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 나오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슬슬 암호화폐 시장이 고점 대비 만족할 만큼은 물론 아니지만 회복세를 조금씩 띠게 되죠. 이러한 회복세에 힘을 실어주기라도 하듯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법 나왔었습니다. 미국의 보험사이죠. 이름도 상콤한 미국의 보험사 레모네이드에서 100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으며 미국의 투자그룹의 CEO의 경우는 순자산의 10%를 투자할 계획이 있다 발표를 하게 됩니다. 또한 본인은 암호화폐의 열렬한 신봉자이며 초현실주의자이다라는 발언까지 하게 되는데 또한 미국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크라켄 거래소의 창업자 제시 파월의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의 4만 달러 가격 아래에서 분명한 매수 기회라며 마치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 홀더들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전달하게 되는 상태가 계속해서 오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 수요일이 지나며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 중요 발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바로 FOMC에서 이번 연도 마지막 발표가 나기 때문인데 새벽 4시 30분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의 발표가 시작이 되며 암호화폐 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일시 회복세를 보이게 됩니다.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예상치와 99%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어떠한 말이 나올지 불안해했던 심리의 해소로 인해 시장이 회복세를 타게 되죠. 이러한 시장의 회복세를 힘입어 미국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미 SEC에게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 승인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다가오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경에 결정이 날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경우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보게 되진 않을까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시장 전체를 휩쓸면서 다시 회복의 분위기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 목요일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렇게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이 찾아오게 되는데 하루 전과는 다른 모습들이 시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시장의 회복으로 비트코인의 기준 5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를 하였지만
오히려 시장 전반에 다시금 하락의 기운이 돌며 투자자들의 마음을 참 많이 애태웠던 것 같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매체들의 경우는 계속해서 단기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게 되죠. 암호화폐 유명 매체 코인데스크의 경우는 미 연준의 기준 예상치의 부합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의 안도랠리가 짧게 끝났다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또한 유럽이 인플레 억제 정책을 내놓자 주요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하였으며 투자자들이 고위험 포트폴리오를 이제 재포지셔닝하며 빅테크와 암호화폐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분석이었는데요. 코인데스크뿐만 아니라 블룸버그 또한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내놓게 됩니다. 참 이쯤에서 좋은 소식들도 몇 가지 나오면 좋으련만 앞서 코인베이스에서 SEC에게 그레이스케일의 ETF 승인 촉구에 관한 서한을 보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답이라도 하듯이 미 SEC 측으로부터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ETP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투자 신탁에 관한 ETF 전환 결정을 연기하겠다는 것이겠죠. 비트와이즈는 2월 1일로 그레이스케일은 2월 6일로 이제 연기하겠다는 발표가 나게 되는데 만에 하나이지만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바랬던 암호화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웠던 소식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SEC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시킨 시점에서 현물 ETF를 반려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시간 끌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간 끌기를 언제까지고 계속할 수는 없겠죠.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것인데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았을 때 다가오는 2022년에는 이제 충분히 승인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은 마무리가 된 후에 주말의 시작 토요일이 밝아오게 됩니다. 주말간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소폭 회복세를 보였으나 역시나 단기적인 가격에 관한 전망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 외신의 경우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전망으로 이제 보인다며 비트코인의 가격 기준 4만 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하였으며 우리 애증의 코인이죠. 리플사의 프로덕트 총괄인 크레이그 드윗의 경우는 미국 내 지불 결제 사업자 그룹 FPC의 부의장으로 합류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경 간 결제를 위해 선출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는데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 XRP 투자자들의 경우는 환호를 했지만 그럼에도 가격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렇게 주말이 마무리되며 일주일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참 지난주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번 주는 암호화폐 시장에 그래도 회복의 기운이 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퇴근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